중학교 보내줄게. 빨리 손을 들고 가라고 우리들한테 거짓말을 해서 부모님한테 말하니까 절대 못 간다. 가면 우리 한국 사람은 그렇게 동물 취급했는데 어디서 중학교를 보내지 하고 헛된 소리다. 그러나 아버지 말을 기억을 내 맘대로 아버지는 모르는 소리다고 그러고 갔습니다. 나고야 미쓰시러 가갖고 한여름은 좋은 데 구경시켜주더만은 그 우리를 속이고 그 다음부터는 아주 식도가 밥도 한 숟가락씩밖에 안 주고 배고파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도 배고프다 말도 못하고 그 고통을 다하고 열심히 일을 해줬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아베는 그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우리들한테 지금도 사죄 한마디 없고 지금도 우리들을 우리 한국 사람을 우리 한국 사람을 동물 취급받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베를 하루속히 기탄하고 우리 여러분들이 한 몸 한 뜻으로 다 마음을 일체 똑같이 갖고 아베를 기탄하기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분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아베한테 끼게 되니까요. 우리도 우리 한국의 힘이 넉넉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한 몸 한 뜻 되어서 제 원도 풀어주시고 여러분들이 다시는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아베가 말한 대로 모두 그럼 우리 여러분들께서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80년 5월 21일 바로 이 자리에서 전두환의 총탄에 의해서 죽다 살아남은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회장 김우식입니다. 민주화운동 40주년이 되는 이날까지 우리는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이 더운 날 이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아베 신조가 누구냐? 36년 동안 우리나라를 찬탈했던 아베 신따로 그의 손자라고 합니다. 마지막 종독 아직도 그 추억을 못 잊어서 우리나라를 다시 침탈하기 위해서 경제로 우리나라를 다시 침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의 경제 침탈은 자국 그 세력들을 결집시켜 다시 군국주의 시대로 돌아가려는 아베 정권의 정치적 야욕입니다. 한 번도 자주적 평화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일본 정치권의 노골적인 방향입니다. 경제 침탈을 앞세워 가짜 뉴스까지 양산하여 험한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것은 마치 1923년 9월 1일 관동 대지진으로 민심이 영유해진 그것을 덮기 위해 유언비어를 피하고 그 명분으로 한국인 6,000명을 악살했던 그때의 만행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발언권이 수독적으로 약화되고 자국 경제 상황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한국의 경제 침탈과 험한 분위기 조성으로 일본 국민들의 눈을 돌리려는 책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을사늑약이 강행되었던 그 시대와는 다릅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분명하고 단호하게 입장을 천명하셨습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은 그때의 대한민국이 아니며 결코 일본에 지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 선언을 국민의힘으로 확산시켜야 할 때입니다. 이미 경제적으로도 정치, 사회적 민주화의 진전에도 일본과 견주 조금도 밀릴 것이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잘못된 과거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던 것을 바로잡는 계기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제단계를 청산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며 일본의 진정한 사죄와 반성을 이끌어내기 위한 범국민적인 단합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곧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를 지속시키는 것이며 자주적으로 통일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길임을 더욱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광복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불행했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 우리 대한민국의 자주적 평화와 통일을 위해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과 명예를 위해 다시 한번 떨쳐 일어나야 합니다. 일본의 경제 침탈과 궁극주의 희귀를 막는 것을 일본 아베 정권이 스스로 고립되어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일제 침략에 맞섰던 의병과 독립군의 승적으로 아베 정권을 규탄하고 일본의 반성과 사죄를 끌어낼 때까지 끝까지 투쟁가 결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일본 가지도 맙시다. 일본 물건은 사지도 맙시다. 감사합니다. 2019년 여름으로부터 진정한 독립과 평화를 떠올립시다. 아베는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약속은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일본의 역할은 다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전쟁과 식민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배상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베는 불법은 인정하지 않고 돈을 주었으니 배상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한일 청구권 자금으로 박정희가 어떤 일을 했는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박정희는 독립군을 학살한 만주군 출신 인맥을 동원해서 65년 한일 청구권 자금을 69년 한일협력위원회를 만들어서 쓰기 시작합니다. 거기에는 일본의 전범 기업과 전범의 임원들에게 특혜를 몰아주고 심지어는 리베이트를 주고 산업훈장도 줬습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에 동의하지 않은 우리 국민과 강제 징용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엄연한 배신입니다. 이승만 이후 친일 권력들이 계속 빌붙어서 끊임없이 부패한 일본 정권과 손을 잡고 키워온 것이 친일 기득권 세력입니다. 박근혜 정권은 위안부 협정,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 같은 더러운 협잡으로 1905년 을사늑약과 같은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넉빠진 역대 친일 정권들의 국정농단의 결과로 역사는 왜곡되고 피해배상은 멀어졌습니다. 친일 기득권 세력은 오히려 호의호식하고 더러운 권력을 쥐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한배친 삶을 살고 정의로운 세상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를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아베는 실수했습니다. 우리 경제에 목줄을 쥐면 우리가 백기를 들고 항복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은 똘똘 뭉쳐서 진정한 독립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아베는 실수했습니다. 일본은 국제적 고립과 망신으로 부끄럽게 될 것입니다. 내년에 도쿄올림픽이 다가옵니다. 그렇지 않아도 방사능으로 갈까 말까 망설이는 국가와 선수들이 있다고 아는데요. 우리부터 동경올림픽 보이콧하고 다른 나라로 이걸 확산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정권의 부패와 농단에 1700만 촛불혁명으로 승리한 성숙한 나라의 국민답게 아베의 못된 정치를 심판하도록 일본에 깨어있는 시민들에게 힘을 줍시다. 구호 외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역사 왜곡, 경제 침탈, 아베를 규탄한다! 일본 정부가 한국에 가는 무역 규제 조치에 의도에는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불복하고 화해와 치유재단의 해소에 그 원인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밝혔습니다. 과거 불법 행위의 진실을 덮기 위해 또 다른 불법적인 편법적 보복 행위를 총동원하는 아베 정부이며 이 모든 갈등의 책임은 불법 침략의 과거사를 부인하고 그 피해자들의 권리를 주장을 부정하면서 무도한 경제적 도발을 자행하는 아베 정부에게 있습니다. 아베 정부는 일련의 경제적 보복 조치들을 즉각 처리하고 강제징용, 일본군 송노예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있는 배상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아베 정권의 무도함에 시민들이 분노하고 자발적인 항의 행동에 나서는 것은 자연스럽고 정당한 행동이라고 봅니다. 또한 일본은 한국에 대한 침략과 식민지 지배 역사를 반성하기는커녕 역사를 왜곡하고 또다시 전쟁 국가로 가려 하고 있습니다. 무리한 경제 제재를 통해 한일 갈등을 부추기고 있고
일본의 군국주의를 불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는 전범 일본이 또 다시 동아시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기 위한 침략 전쟁의 가능성을 열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을 폐기를 주장하여야 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아베 정권에 당당히 맞서야 할 것입니다. 과거사를 부정하고 침략을 정당화하며 한반도 평화를 방해하는 아베 정권에 우리 국민의 분노를 보여야 할 것이며 일본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없다면 우리는 저항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동학의 정신을 이어받은 천도교 손병희 선생님이 비롯하여서 15명, 기독교의 이승훈 길선주 16명, 불교 한용운 스님 2명, 33명이 독립선언문에 서명을 했던 100주년이 되는 2019년입니다. 이제 종교인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캐톨릭도 교황이 이야기했습니다. 사제들은 거리로 나가라고 했습니다. 종교인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입니다. 아베 정권은 확실하게 제2의 대한민국을 침략하고 있습니다. 아베는 트럼프의 모방을 해서 무역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돈 따서 한국의 경제 전쟁을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노림수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남북의 평화를 가로막고 통일을 가로막는 행위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통일의 걸림돌은 앞으로 일본이 된다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평화 통일에 앞장을 서서 가는 일에 배 아프다 아베가 있습니다. 옛날 우리의 독립을 했던 선배들의 구호가 있습니다. 시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미국 놈 믿지 마라. 소련 놈에게 속지 말아라. 일본 일어나니 조선 사람 조심하라. 이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제 조선 사람이 아니라 대한민국은 다 함께 일본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짓밟아야 합니다. 종교인들이 일어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해마다 경술국치 행사를 진행하며 독립투사의 후손이 세운 학교에 재학 중이라는데 자부심이 컸던 저에게는 신문기사에서 일본의 경제보복이라는 단어를 보았을 때 가슴에서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신문기사를 본 뒤 지난달 17일 진행했던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전국 고교에서 최초로 진행했습니다. 처음 시도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제품 불매운동은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으며 광주 제1고 등을 포함한 여러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경기도 의정부 지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빗대어 광주 시민 여러분뿐만 아니라 전 국민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아직 미성년자인 학생이지만 조금이나마 아주 조금이라도 우리 국민들의 힘의 보탬이 되고 싶어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주도하고 주최했습니다. 여기 나와 계신 광주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학생들의 용기에 큰 박수를 쳐주고 힘을 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님의 말씀을 빌려 발언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